이성윤 최고위원이 2명을 추천했고 그중에 정청래 대표가 1명을 골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특히 뭐 황명선, 강득구, 이현주 최고위원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면은 변호인들이고 법조인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도 전혀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성추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시스템 에러이자 휴먼 에러 두 가지 에러가 동시에 일어난 거로 보여집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본인이 개인 추천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일단 휴먼 에러일 것 같고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추천을 했다고 해서 뭐 법사위 간사라든지 법사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름은 들었을 겁니다. 설마 이것까지 모르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바로 추천이 명단을 넘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최소한의 보고 절차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냥 좋은 사람 했겠지 정도의 안일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이 전주철 변호사가 21년에 부장검사로 퇴직을 한 다음에 변호사로서 한 5년밖에 하는 게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활동이면 충분히 전주철 변호사로만 검색하더라도 어떤 변호 이력이 있는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거의 재발 방지가 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쨌거나 인사 추천위를 거치지 않았던 특검 추천위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당내 문제로서 전주철 변호사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뭐 사유로 지금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 이성윤 최고위원이 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지 그 부분에 사실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 전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특검은 정말 공정하게 사적 감정을 넣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사람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할 때 사적 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검은 그 권력자에게 불편한 사람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 특검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권 여당 보통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할 때 특검이 좀 그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는 좀 예.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히려 저는 그리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실력 있는 특검이 되어야 그래야 사적 감정 없이 재판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형을 최고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성윤 최고위원이 2명을 추렸다고 하는데 그중에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재직 시절에 꽤 이성윤 최고위원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랑 친분이 있고 친윤에게 탄압받았고 뭐 이런 공통점을 찾다가 고른 사람이 전준철 변호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특검이 어떻게 선정되는가의 민낯이 저는 아주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검 제도라는 게 뭡니까? 어떤 현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뭔가 검찰 조직으로서 할 수 없는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지금 특검을 벌써 몇 명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일단 3개 특검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 한 번 했고 지금 특검을 하는데 문제는 또 이게 이 사건이 지금 야당과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 추천 아예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예. 자기들이 추천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를 일단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성윤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했다라는 이유. 자,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왜 저 김성태 씨를 변호한 사람을 했냐라는 예. 얘기.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전주철 변호사가 무슨 이분의 어떤 뭐 입장을 대변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당시에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수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기가 되면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특검이란 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특검을 마치 검찰처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차 특검이란 게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지금 가장 앞장서 주장을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이 세 개 특검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드러났지만 사건이 전부 다 공소 취소되고 무죄 나오고 지금 수사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일부 공소 기각도 되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특검을 구성하다 보니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특검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본인이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은 다 끝나버렸고 자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그냥 대충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특검 같은 거 이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2차 특검은 제가 1차 특검에 했던 특검 관계자 얘기들은 뭐 2차 특검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경찰로 넘기거나 국수본에 넘기거나 검찰로 넘겨 수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2차 특검을 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결국은 지방선거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 나오지도 않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2차 특검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지금이라 저는 2차 특검 중단하는 게 옳다. 그리고 예. 이제 더 이상 특검 같은 거 더 이상 이런 논란들 나오기 전에 이제는 좀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